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을교육공동체 TV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라남도 목포에 왔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을 요청해서 혁신교육지구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이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사회적 협동조를 운영하는 카페에도 다녀왔는데요. 오늘 이종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를 들으시면 좋겠죠?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에서 사업단장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평화 마을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다양한 마을 활동가 혹은 또 나이대가 법에서 정한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활동가 굉장히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쟁이랍니다. 아, 네. 선생님 연극하시는 분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게다가 또 협동조합을 하신다 하니까 저도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통점이 있고, 근데 궁금하네요. 협동조합 이름이 함께평화?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처음에는 사회적협동조합 함께평화 이전에 교육문화생활공동체 목포지역협동조합 함께평화라는 좀 긴 이름이었습니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기 위해서 이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에 좀 조직 변경을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또 목적사업인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다들 알다시피 공동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고요. 평화라는 것은 목포 지역성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평화 예향 목포 혹은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포라는 플랫폼 도시에 모여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목포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활동하셨던 근거지인 것 같아요. 곳곳에 김대중 관련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포 역사를 좀 살짝 보니까 일제의 항일 운동의 또 역사도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도시 목포에서 연극쟁이라 본인을 소개했습니다만 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종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마을학교 협동조합 이사기도 하십니다만 마을학교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목포에 마을학교 한 8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선생님 그렇습니다. 운영하시는 마을학교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나요? 목포에는 7개의 마을학교와 1개의 도지적 마을학교 합쳐서 8개의 마을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원도심 지역, 그러니까 다른 말로 목포지원청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혁신교육지구에 있는 하나의 공간인데요. 자꾸 그 도시 문제가 인구의 유출이라던가 학교의 이전 혹은 또 통폐합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도 그 원도심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 도시 문제가 자꾸 교육 문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을 학교에서 혹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또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제이니까 이것을 함께 공동체로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식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목포에 있는 어느 한 목포 여자중학교 이렇게 이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목포 여자중학교 그 학생회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학생들은 사실 원도심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제 신도시 쪽에 있다가 학교 배정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왔다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원도심 공간이 괜찮은 공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을 축제를 먼저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축제 이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소모임 활동들이 저희 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런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가 터한 마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또 그 공간 가보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졌더라고요. 카페 공간도 있지만 뒤에 교육 공간도 있고 그리고 되게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학생들이 모임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지역에 대해 배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하고 활동하다 보면 또 재밌죠. 네. 어떠세요? 요 마을학교 하면서 정말 내가 마을학교 참여하기 잘했다 혹은 이 함께평화라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기 잘했다 보람된 기억이 있으면 한번 나눠주실래요? 우리 아이들과 처음에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교사에다 쏠려버리는 그런 관계로서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조금 계속 관계 맺음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편한 친구 정도 사이가 되고 드디어 비로소 이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요즘 친구들은 이런 것들이 고민이구나, 이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육이 무엇을 담아야 될지, 혹은 또 이런 활동가들이 어떤 걸 중심으로 두고 활동을 해야 될지, 그런 저의 과제와 지역의 숙제들이 막 생겨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물어보고 싶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싶다. 그런데 물론 그거에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교육적 컨텐츠라든가 안전한 공간에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과 선생님들도 만나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스승의 날 자기가 졸업했던 중학교에 오면서 저희 마을 학교에 와가지고 스승의 날 방문했던 거예요. 와우. 갑자기 땡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을 했고요. 이것도 선생님? 마을교사도 교사?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보람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학교만 한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는 학교 선생님만 한다라는 과거 프레임이 있었죠. 네. 근데 요즘은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그 마을 학교에서 배움을 했던 친구가 또 스승의 날 와서 마을학교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그 순간이 감동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마을학교 하다 보면은, 특히 사회자협동조합으로 또 지역사회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쉬운 일만은 아니죠. 맞습니다. 보람된 기억도 있지만 이런 게 장기 지속되거나 지속 가능한 어떤 활동에 의해서는 바뀌어야 되거나 보완돼야 되거나 개선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단체 활동 벌써 몇 년 하셨잖아요. 네.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을학교 참여하시면서 혹은 목포 혁신교육지구 참여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람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안타깝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하는 동료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가들은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들어왔겠지만 결국에 지속하다 보면 무얼 먹고 살아야 되지? 우리는 사실 보람만으로 먹고 살 수 없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을 100%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교육은 100년 지대기라고 하면서 큰 장기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쭉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런 활동가들이 자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자리를 옮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면 이건 첫 번째는 그 활동가 중심의 사고에 맞는, 물론 교육적인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것도 있지만 그 주체인 활동가들도 반드시 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만한 거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지원과 제도의 방식으로는 인건비성 혹은 또 지원 사업에 그치는 방법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것이 자생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연계되는 사업과 혹은 또 스스로가 그것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연수, 교육, 훈련, 다양한 것들이 사회적 합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마을 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마을 교육에 참여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기획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렇게 배려되고 있지 않고요. 가끔은 위탁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가물에 콩나듯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사회적인 채무성을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중앙 권력을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은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 이 안에는 이제 마을분도 계시고 또 행정 안에 계시는 장학사님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목포 행복교육지가 올해 5년이죠. 오늘 장학사님들하고 또 스님 포함해서 또 시의원님도 오시고 다양한 이야기하면서 목포 행복교육지구 5년을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구상하기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목포 행복교육지구가 앞으로 잘 되려면 선생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또 보완되어야 될지 한번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는 길인 것 같고요.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우리는 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독립운동가의 마음으로 이렇게 끝이 걸어가 봐야겠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외로움이었거든요. 저는 오늘 또 만남 통해서 어떤 선생님과 이렇게 일 통행하면서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점점점 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거나 또 마을 활동을 고민하신 분들은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가는 길, 혼자 잘난 거 필요 없다. 네, 함께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한 걸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포에 8개나 되는 마을학교가 있는데 마을학교 간의 연대, 그 다음에 교육청, 시청과의 연대, 더 나아가서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목포 혁신교육지구에도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처음 목포 와서 선생님 찾아뵙게 됐는데 이후에도 계속 소통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목포 첫 번째가 됐네요. 우리 이종환 대표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